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외과의 박중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부 이장관 수술로서 가장 많은 수술은 위암 수술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상부 이장관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서는 가장 흔한 어퍼지아이 서저리는 바로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스탈 에스파고스 그리고 식도 위 경계 부위의 그 아나토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디스탈 에스파고스의 인트리식 머슬 그리고 횡격막 또 카디아, 스토마 카디아의 슬링 파이버로 형성되어 있는 안티리플럭스 베리어라는 그 복합적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티리플럭스 베리어의 기능이 잘 되지 않을 때 가스트릭 컨텐츠가 식도로 올라오는 비정상적인 역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고스는 자체적인 모틸리티에 의해서 식도에 있는 내용물, 특히 스토막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그런 애시드를 밑으로 씻어 내려보내는 클리어런스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잘 안 될 때도 거드 심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GERD의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보면은 로어 에스파지아 스핑터의 디펙트 그리고 다이아프람의 디펙트, 하이알트 허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트릭 엠프팅 디스오더가 있어서 스토막에 내용물이 가득 차서 넘쳐 올라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에스파지알 디스메틸리티에 의해서 또 리플럭스 심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되고 요 위에 두 가지 메커니즘은 안티리플럭스 서저리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스트릭 엠프팅 디스오더인 경우에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1차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에스파지알 모틸리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GERD가 아닌 다른 질환 모틸리티 디스오더로 진단이 되면서 다른 메디컬 트리트먼트 혹은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역시 최근 프리발란스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보면은 점차적으로 또 이제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스탠다드 도즈 이상의 그 PPI를 사용하는 그런 비율도 해마다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GERD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PPI 메디케이션을 처방받는 사람들이 310만 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 그 기간 동안에 안티리폭 서저리를 받은 사람은 342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 매우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의 환자 0.01% 정도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만이 수술 치료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안트리플 서저리를 받게 되는가? 자, 세이지스라는 그 단체에서 얘기한 서지컬 트리트먼트의 인디케이션은 첫 번째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페일한 경우, 두 번째는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더 프리퍼한 경우, 즉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잘 되지만 라이프롱 메디케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ERD의 컴플리케이션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익스트라 에스파지아 심톰, 즉 티피컬 심톰인 하트버런이나 리거지테이션이 아닌 라링고파링제알 혹은 레스피레이터리 심톰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의 인디케이션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단 얘기하는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시안 퍼시픽 컨센서스에서는 리프랙토리 거드, 즉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실패한 경우에서만 뭐 익스페리언스드 핸드에 의해서 뭐 트리트먼트 초이스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임상 진료 지침에 의하면은 장기적 유지 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일부에서, 즉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효과가 있는 그런 그룹에서 장기적으로 약을 쓰고 이럴 때 수술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수술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1번, 2번의 그 인디케이션이 각각 다른 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트리포 서저리에 대해서 인디케이션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그 이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오해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한다, 또는 PPI에 효과 없으면 수술에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디케이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수술할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로투스 트라이얼이라는 대표적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인데, 위식도형 유질암 환자를 약물 치료와 그리고 수술로 무작위 배정한 그런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터디의 그 대상은 보시면은 pH 메트리에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리스폰스가 있는, 약물의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랜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효과가 있는 사람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그 결과를 보면은 레미션 레이트에 있어서 서저리와 PPI 그룹이 수술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롱텀 데이터를 봐도 안트리포 서저리가 티피컬 심텀을 이렇게 좋게 하는데, 수술 그 약물 치료보다 더 우수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트리포 서저리는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잘 되는 환자에 있어도 얼터너티브 옵션으로 치료 방법으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메디컬 그룹과 서지컬 그룹으로 랜더미제이션을 했습니다. 결과에서 거드 심톰 스케일과 그리고 24시간 애시드 익스포저 타임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고, 하지만 핫번 프리데이, 그 심톰 컨트롤이죠. 그리고 마노메트리로 측정한 에리어스 프레셔에 개선되는 정도는 서지컬 그룹에서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 스코어와 그리고 QOL에 있어서도 서지컬 그룹이 메디컬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안트리포 서저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동등하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심통 컨트롤은 더 잘 된다, QOL도 더 좋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PI의 리스폰스가 없는 환자에서는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의미 있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역시 리스폰스 있는 그룹에 비해서는 less effective하다, 덜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PPI 페일리어 환자에 있어서도 안티리포 서저리 니스 펀드피케이션이죠. 이것이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그리고 하지만 리스폰더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프랙토리 핫번에서 또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한 그런 레포트가 NEJM에 실렸는데, 여기서는 수술 그룹과 그리고 컨트롤 메디컬 트리트먼트, 액티브 메디컬 트리트먼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랜더미제이션을 했습니다. 결과에서는 액티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에서보다 서저리를 받은 그룹이 더 심통 컨트롤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또 안티리스퍼 서저리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시경을 시행한 이제 내과나 뭐 이런 그 클리닉에서 식도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핫브런 증상은 그 단일한 디지즈가 아니고 그 애브노멀 애시드 익스포저가 되는 그런 거드에서부터 리플럭스 에스파제티스가 내시경적으로 없는 넌 이로시브 리플럭스 디지즈, 그리고 펑셔널 핫번 같이 여러 가지 디지즈의 그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넌 이로시브 에스파제티스, 넌 이로시브 리플럭스 디지즈가 있는 경우가 그래도 수술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스터디가 있는데, 보면은 내시경적으로 식도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차이가 없이 동등하게 수술적 치료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시드 하이퍼센시티비티라는 디지즈 카테고리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이제 동등하게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수술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라는 레포트를 같은 그룹에서 냈습니다. 우리 병원의 그 수술 결과를 봐도 전체 환자 중에 넌 이로시브가 22명, 이로시브가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받고 나서의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앞에 보여줬던 그런 레포트와 거의 비슷한 컴플리트 레졸루션을 나타내는 경우가 넌 이로시브인 경우에서도 이로시브 에스파지티스가 있는 경우와 차이가 없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번이 나타나는 디지즈는 에티올로지 상으로 엑시드 익스포저 또는 에스파고스의 하이퍼센시티비티가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경우인데, 엑시드 익스포저가 더 많은 쪽이 이제 이로시브 에스파지티스고, 엑시드 익스포저는 거의 없으면서 하이퍼센시티비티에 의해서만 디지즈가 생기는 경우를 이제 펑셔널 핫번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요 노란 부분이 많을수록 수술적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시브 에스파제티스에서 너드 또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비티까지 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룹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펑셔널 핫번인 경우에는 수술로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그 항역류 수술에 대한 오해는 수술 후에도 결국은 다시 약을 먹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역류 수술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볼 때 핫번이나 리거이테이션이 계속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또 시비어 디스파지아가 생기는 경우 수술과 관련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PPI 메디케이션을 다시 쓰는 경우,
또 뭐 재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안티리포 서저리의 페일러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그런 데피니션을 가집니다. 실제로 보면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받은 그룹에서는 뭐 계속 약을 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92%에서 약물 치료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수술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는 이제 약을 하나도 안 먹어도 될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62% 절반 이상에서 안티 애시드 메디케이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항역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PPI 메디케이션을 평생 안 먹어도 된다든지, 아니면 바렐 에스파고스를 치료하기 때문에 에소파지알 캔서를 예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롱텀 데이터를 봤을 때 20년 팔로업 했을 때 이 수술의 내구성, 듀러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한 논문인데, 여기서 보면은 컴플리트 컨트롤 되는 건 74%이지만 가끔씩 있는 리플럭 심톰 까지도 이제 뭐 괜찮은 걸로 봤을 때는 94%가 되고, 그래서 서지컬 리비전을 18% 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다시 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다 수술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얘기할 안티리포 서저리의 오해는 이거는 그 외과에서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하이아트 허니아가 있는 환자만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또 pH 모니터링 테스트에서 정상으로 나오면은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뭐 100년 전에는 처음으로 이제 하이아트 허니아에 대한 수술이 시행된 게 10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하이아트 허니아하고 위식도 역류질하고 거의 같은 뜻의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이아트 허니아 리페어 하는 것이 안티리포 서저리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거는 결국 그래서 인디케이션이냐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팩터들이 있을 때, 즉 이제 하이아트 허니아가 있거나 뭐 pH 모니터링 테스트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아웃컴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안티리플럭스 서저리의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팩터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결과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예를 들면은 티피컬 심톰이 있고 PPI 리스폰스가 있고 또 abnormal pH 모니터링 스터디 테스트가 결과가 있는 경우 결과가 더 좋다라는 레포트가 있고, 공통적으로 또 여기에서도 티피컬 심톰, PPI 리스폰스 또는 이제 오베스하지 않을 때 더 결과가 좋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레포트에서는 하이아트 허니아가 있거나 또 남자 환자에서 더 좋다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국내 보고 우리 병원에서의 나온 보고에 의해서도 보면은 PPI 리스폰스가 가장 중요한 팩터였고 하이아트 허니아가 있을 때 또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수술 전에 그 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은 수술의 인디케이션 또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 팩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그 항역류 수술에 대한 오해는 학회에서 나온 진료 지침에도 나오는 말인데, 국내에서는 이 수술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항역류 수술에 대한 그런 그 결과 발표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많은 부분은 이제 중앙대병원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이전에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은
2003년부터 뭐 시작된 건데 포스트오피 심턴 컨트롤은 대략적으로 파셜 컨트롤까지 합치면 90% 이상이 되고 또 포스트오퍼러티브 디스파지아 뭐 대표적인 컴플리케이션인데 이거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경우도 몇 년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이션와이드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나온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저는 2012년부터 이 수술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77예까지 모았을 때 당시에 이제 결과를 2017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모두 디센 펀더플리케이션이었고 전체적으로 심턴 컨트롤은 컴플리트 컨트롤이 83% 그리고 파셜 컨트롤이 7.8% 그래서 대략적으로 90% 이상 91%에서 오버롤 심턴 컨트롤을 나타냈고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good outcome, good surgical outcome의 프레딕터로는 리스폰스가 있는 경우 있을 때는 96% 없으면 74% 이렇게 차이가 나서 PPI 리스폰스 또 하이알타 허니아가 있을 때 수술 치료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거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병원이 주축이 돼서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도 했는데 네카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 스터디는 거드 환자가 있을 때 이걸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다가 수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때 이제 페이션트 인로를 해서 컨트롤 그룹을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같은 환자에서 메디컬 트리트먼트 받았을 때로 보고 그 다음에 프로스펙티브하게 수술 이후의 결과를 봐서 두 치료 방법 간의 차이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증상 조절을 보면은 핫번은 1주 또는 3개월 있을 때 87%, 88%에서 컴플리트 컨트롤이 됐고 리거지테이션, LCD 리거지테이션도 마찬가지로 83% 상당히 많은 90% 이상 심턴 컨트롤이 됐습니다. 디스파지아는 이제 수술 전 증상으로서 디스파지아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 100% 환자가 다 디스파지아가 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에이티피컬 심톰, 익스트라 에스파지아 심톰이죠. 이거는 전체적인 컨트롤 레이트는 90%에 육박하지만 80% 정도 되지만 이제 컴플리트 리졸루션이 되는 경우는 다른 티피컬 심톰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QOL도 측정을 했는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드 QOL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의식도역 유지라는 증상과 관련된 QOL 스코어입니다. 봤을 때 수술 전 그리고 1주 그리고 1주 지나서 3개월까지 봤을 때 수술 전에 비해서 모든 스코어가 다 좋아졌고 그리고 이 좋아진 거는 1주 때 그리고 3개월 때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네럴 QOL 뭐 EQ5D나 뭐 힌트 8 이 지표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는 특이하게도 수술 전에 비해서 좋아지는 게 3개월 1주 때는 당연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3개월 지나서도 또 좋아진다는 거죠. 거의 특히 이제 EQ5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컴플리케이션, 수술 통증 이런 것 때문에 QOL이 너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심톰 컨트롤 되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1주 만에 QOL이 더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좀 마일드하게 있었던 수술에 대한 불편감이 없어지면서
3개월 지나니까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는 수술 전은 그 전에 봤던 내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11%에서 72%, 73%로 급격히 좋아지고, 특히 이제 1주와 3개월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의 결론은 안티리프룩 서저리는 거드 심톰을 확실히 좋게 만들고 QOL도 좋게 하고, 또 모비리티 모탈리티는 하나도 없는, 거의 없는 그런 수술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비교해서도 이펙티브한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안티리프룩 서저리에 대한 오해는 역류 증상은 좋아지지만 식도를 이렇게 묶는 거기 때문에 삼킴 장애 같은 수술 합병증이 생겨서 역류는 없어진 대신에 합병증으로 더 고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플럭스 있을 때 폰더피케이션 하면 디스파지가 생긴다, 이건데, 그런데 디스파지아도 트랜지언트 디스파지아와 또 퍼시스턴트 디스파지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트랜지언트 디스파지아는 수술 후의 이데마, 인플라메이션, 또 트랜지언트한 하이포모틸리티에 의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디스파지아고요. 이에 비해서 퍼시스턴트 디스파지아는 진단이 잘못됐거나 또 스트럭처럴 얼터레이션이 생긴 경우, 즉 뭐 수술이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은 잘 돼 있어도 허니아가 생기거나 스트릭처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온 경우가 퍼시스턴트 디스파지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디스파지아가 생기면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인가 봤을 때 리퀴드에도 디스파지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처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퀴드에는 디스파지아가 없다, 즉 물은 잘 넘어간다고 하면은 소프트 다이어트, 리퀴드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되겠고, 왜냐하면 대부분 트랜지언트한 디스파지아이기 때문에. 하지만 리퀴드에도 디스파지아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스트럭처럴 얼터레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움 에스오파고그라피 또 엔도스코피를 해서 웹이 인텍트 하지만 너무 타이트하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엔도스코피 달레이션을 시켜주고, 웹이 슬리피지가 됐거나 파라스파지아 허니아가 생겼거나 수술 직후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오퍼레이션을 하고 파셜 웹으로 컨버전을 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파지아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 3개월이 기준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건 트랜지언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밸루에이션을 해서 그에 맞는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은 디스파지아는 트랜지언트와 퍼시스턴트가 있는데, 리퀴드에 디스파지아가 있는지 또 퍼시스턴트한 3개월 이상인지에 따라서 다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스트럭처럴 페일러는 어떤 게 있나, 뭐 타입으로 분류도 했습니다. 그래서 웹은 인텍트 하지만 이렇게 허니에이션 된 경우, 그 다음에 웹은 아래쪽에 있으면서 허니아가 된 경우, 뭐 파라스파지아 허니아가 따로 생긴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말 포지션이죠. 그래서 가스트릭 푼두스를 이용한 펀더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푼더플리케이션이죠. 근데 가스트릭 바디를 이용한 펀더플리케이션이 되면은 이런 모양의 이제 스트럭처럴 페일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스파지아 이외에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블러팅입니다. 헛배 부르고 가스 차는 그런 증상이죠. 시비어한 퍼시스턴트 블러팅은 3% 정도 생기고, 원인은 공기가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멜칭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트릭 엠프티잉 디스오더가 있을 때 가스트릭 볼륨이 좀 줄어드는 그 효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블러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 블러팅은 다이어트리 모디피케이션, 또 이제 가스 에어로파지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빨대 사용을 안 한다든지 담배를 안 핀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션 몇 가지 이런 거 통해서 매니지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파일로플라스티나 가스트로제조스토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어드밴스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는 뭐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디스파지아고, 또 벨칭이 잘 안 되는 거, 디피컬트 벨칭, 가스 블러팅, 또 그로 인한 플래투런스, 하이퍼 플래투런스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수술 이제 퇴원 당시,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죠. 퇴원 당시 하고, 그리고 6개월째를 봤더니 디스파지아하고 디피컬트 벨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지만 블러팅이나 플래투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씩 증가되는, 그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만, 디스파지아로 대표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트랜지언트한 게 많고, 블러팅이나 플래투런스는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안티리프록 서저리는 PPI 세라피에 비해서 PPI 리스폰더에 의해서 동등하게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PPI 넌 리스폰더에 대해서는 라스트 옵션으로서 안티리프록 서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롱텀 아웃컴을 얘기할 때는 메디케이션을 다시 먹는다거나 이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롱텀 아웃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는 분명히 있는 수술이긴 하지만 대부분 톨러러블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우려돼서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도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드린 거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웨스턴에서 나온 결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고, 초기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걸 봐서 이런 한국에서 GERD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강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